안녕하세요. 계단식 상승장입니다. 며칠 전에 엄청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SK하이닉스가 미국 증시에 상장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3월 25일에 공시가 나왔거든요. SK하이닉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상장을 위한 등록 신청서를 비공개로 제출했다고요. 2026년 하반기 상장이 목표예요. 이게 왜 엄청난 뉴스냐면요. SK하이닉스는 지금 HBM 세계 1위 기업이에요. AI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엔비디아한테 HBM을 공급하는 회사가 바로 SK하이닉스예요. 이런 회사가 한국 증시를 넘어서 미국 시장까지 진출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잖아요. 왜 하필 지금일까? 한국에서도 잘 나가고 있는데 왜 굳이 미국까지 가려는 걸까?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하나씩 풀어볼게요. 먼저 SK하이닉스가 어떤 방식으로 미국에 상장하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직접 상장하는 게 아니에요. ADR이라는 걸 통해서 상장해요. ADR은 주식예탁 증서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SK하이닉스가 자기 주식을 보관기관에 맡겨요. 그러면 JP모건 같은 미국 금융사가 그 주식을 담보로 달러로 된 증권을 발행해요. 미국 투자자들은 이 증권을 사고 파는 거예요. SK하이닉스 주식을 직접 사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미국 투자자들이 달러로 SK하이닉스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미 이 방식을 써서 성공한 기업이 있어요. 대만의 TSMC예요. TSMC는 1997년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ADR을 상장했거든요. 그 뒤로 글로벌 투자자들이 몰려들면서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대만 본국 주가도 덩달아 뛰었어요. SK하이닉스도 이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 지금일까요? 이유가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돈이 필요해서예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요. SK하이닉스가 앞으로 투자해야 하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고 있는데요. 2019년에 처음 계획했을 때는 128조 원이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600조 원으로 불어났어요. 128조에서 600조예요. 5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공정이 점점 미세해지고 원재료 가격이 오르고 AI 수요가 폭발하면서 투자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에 ASML에서 EUV 장비를 12조 원어치 사겠다고 발표했어요. EUV 장비가 뭐냐면 반도체를 만드는 데 쓰는 핵심 장비인데요. 한 대에 수천억 원이에요. 이걸 12조 원어치 사는 거예요. 광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수년금 100조 원을 확보하겠다 고 말했어요. 100조 원이에요. 이 정도 규모의 돈을 한국 시장에서만 조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자본시장인 미국으로 간 거예요. 미국 ADR 상장을 통해 10조에서 15조 원을 조달할 계획이에요. 지분 약 2에서 3%를 새로 발행해서요. 두 번째 이유는 저평가를 벗어나기 위해서예요.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SK하이닉스가 지금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아세요?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는 게 있어요. 주가를 1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건데 이 숫자가 높을수록 시장에서 비싸게 평가받는 거예요. SK하이닉스의 2026년 선행 PER이 5.4배에서 5.8배예요. 미국 경쟁사 마이크론은요, 18배가 넘어요. 같은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SK하이닉스가 HBM 1위이고 영업이익도 마이크론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시장에서 받는 평가는 마이크론의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성적표를 받았는데 한 명은 상을 받고 다른 한 명은 무시당하는 느낌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 증시에 상장돼 있으니까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죠. 한국 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낮게 평가받는 거예요. 미국에 상장하면 이게 달라져요. 미국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를 마이크론이랑 직접 비교하게 되거든요. 같은 시장에서 나란히 거래되면 얘가 왜 이렇게 싸지? 하면서 재평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증권 김로코 팀장은 마이크론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받게 되면 본주도 결국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고 분석했어요. 세 번째 이유는 글로벌 빅테크와의 관계 강화예요. 이게 좀 깊은 얘긴데요. SK하이닉스의 가장 큰 고객이 누구예요?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의 AI 칩에 들어가는 HBM을 SK하이닉스가 만들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빅테크들도 SK하이닉스의 메모리를 써요. 미국에 상장하면 이 회사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주식 기반의 거래나 지분 동맹이 가능해지거든요. 예를 들어 엔비디아와 주식 교환을 하거나 전략적 투자를 받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한국 증시에만 있으면 이런 게 구조적으로 어렵거든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국 주주들뿐 아니라 미국과 글로벌 주주들에게 자사주가 노출될 수 있어 더 글로벌한 회사가 될 수 있다 고 엔비디아 GTC 2026 행사에서 직접 말했어요. 단순히 돈을 모으겠다는 게 아니라 글로벌 AI 인프라 기업으로 위상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상장하면 하나 더 달라지는 게 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SOX라는 게 있거든요. 미국에 상장된 주요 반도체 기업들로 구성된 지수예요. 여기에 편입되면 이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들이 자동으로 SK하이닉스를 사게 되어 전 세계에서 돈이 알아서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TSMC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볼게요. TSMC가 1997년에 미국의 ADR을 상장했을 때요. 당시 TSMC는 대만에서만 거래되는 로컬 반도체 회사였어요.
근데 미국 상장 이후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몰려들면서 기업 가치가 완전히 재평가됐거든요. 지금 TSMC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1,000조 원이 넘어요. 미국 상장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SK 하이닉스도 이 길을 따라가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리스크도 분명히 있거든요. 첫 번째 리스크는 지분 희석이에요. SK 하이닉스가 10조에서 15조 원 규모의 신주를 새로 발행해요. 주식 수가 늘어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줄어들 수 있어요. 기업 가치는 그대로인데 주식 수만 늘어나니까 한 주당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반발했어요. ADR을 왜 신주로 발행하느냐? 자사주를 매입해서 하라고 지적한 거예요. SK 하이닉스는 지난달에 자사주 2.1%, 12조 2,400억 원어치를 소각했는데요. 그 뒤에 신주 발행으로 방향을 틀었거든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소각해놓고 다시 찍어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 리스크는 역유입이에요. ADR은 원본 주식을 담보로 발행된 일종의 교환권이에요. 미국 투자자가 ADR을 반납하면 보관돼 있던 한국 주식이 풀려나거든요. 이 물량이 한국 시장에 쏟아지면 국내 주가가 떨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현재 미국에 상장된 한국 기업들의 성적표를 보면요. KB금융은 미국 가격이 한국보다 3% 싸요. 신한지주는 5.5% 싸고요. 포스코홀딩스는 2.8% 싸요. 미국 프리미엄은커녕 오히려 디스카운트 상태인 거예요. 다만 SK하이닉스는 이 회사들과 다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금융지주나 전통산업이 아니라 전 세계 AI 반도체의 핵심 기업이니까요. 미국 투자자들한테 인지도도 높고요. 오히려 미국에서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즉, SK하이닉스가 미국 증시에 진출하는 이유는 세 가지예요. 하나, 600조 원짜리 투자를 위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다. 둘, 마이크론의 3분의 1 수준인 저평가를 벗어나고 싶다. 셋,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와의 관계를 한 단계 올리고 싶다. 리스크는 두 가지예요. 하나, 신주 발행에 따른 지분 희석. 둘, ADR 영유입으로 인한 국내 주가 하락 가능성. 하지만 이번 상장이 성공하면요. SK하이닉스는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서 글로벌 AI 인프라 기업으로 위상이 바뀌는 거예요. TSMC가 대만의 반도체 회사에서 세계 반도체의 중심이 된 것처럼요. 그리고 이게 삼성전자의 미국 상장 논의에도 불을 붙일 수 있어요. 한국 반도체 기업 전체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국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SK하이닉스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두 가지를 지켜봐야 돼요. 첫째, ADR이 미국에서 프리미엄으로 거래되는지, 디스카운트로 거래되는지. 프리미엄이면 국내 주가도 따라 올라요. 디스카운트면 역유입 물량이 나올 수 있어요. 둘째, 신주 발행 규모와 방식이에요. 10조냐 15조냐에 따라 지분 희석 정도가 달라지거든요. SK하이닉스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구체적인 사항을 재공시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 공시가 나올 때가 진짜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SK하이닉스 주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 뉴스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는지의 구조가 바뀌는 거거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깨지기 시작하면 한국 증시 전체에 영향이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 아니라 다른 대형주들의 밸류에이션도 재평가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 판단은 각자의 몫이에요. 다만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 앞으로 뉴스가 나올 때마다 흐름이 보일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루면 좋겠다 싶은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계단식 상승장에서 다루겠습니다.